자, 원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는데 돌연히 무언가의 정보 변화가 나타나서 그 다음으로도 계속 유전돼 버리는 걸 돌연변이라고 하겠죠. 그게 이제 유전자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도 있을 수 있고요. 염색체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도 있을 수 있어요. 시험 문제는 수능이든 내신이든 어렵게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이걸 섞어놓고 뭐 핵형 분석으로 볼 수 있냐 없냐라고 판단하는 형태의 개념들만 좀 나오는 편이에요. 핵형 분석이 뭐였어요? 핵형 분석. 염색체의 수, 크기, 모양, 외형을 관찰한다. 염색체의 수, 크기, 모양, 외형. 그러니까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체세포에 정상적인 두 개씩의 그 염색체 수 EN의 상태 모습으로 정상적으로 있는지, 혹시 하나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게 한 개가 더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덜 있는 건 아닌지, 염색체의 수의 모양, 크기, 외형을 보는 형태야. 핵형 분석. 우리 그 앞에 체세포 분야 문제 풀 때 많이 나왔던 형태 있잖아. 그래서 염색체의 정상적인 염색체의 체세포의 염색체 수, 크기, 모양, 외형을 보는 건데,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해보자. 염색체가 이런 모양이잖아. 체세포 분야 이제 유전적으로 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제된 이후의 모습의 염색체 이런 모습이잖아. 근데 여기 위에 어떤 아밀레이스를 결정하게 하는 유전자, 또는 뭐 펩신을 결정하게 하는 유전자, 근육 수축에 관련된 유전자, 그 유전자에 대한 것이 정상적인 염기배열 서열 정보들로 배열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바로 볼 수 있나? 염색체 유형만 가지고. 여기 안에 막 ATGC, TTA, 블라블라블라블라 노래는 엄청나게 많은 그 정보의 라인들을 정상적인 그 개수만큼 그 배열 그대로 있는지를 알아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외형을, 전체적인 외형을 보는 거라 어떤 특정 유전 정보가 정상적으로 있는지, 뭐 뭐 어떤 모양을 결정해준 유전자의 뭐 완두콩 모양을 결정해주는 모양 결정 유전자의 염기 서열까지를 알려주진 않는다고. 염기 서열까지를 알려주진 않는다고. 그게 정상적인 형태로 염기 서열이 순서대로 있는지 아닌지까지는 알려주진 않아. 따라서 뭐는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으로 판단할 수 없어. 볼 수 없어. 근데 전체적으로 혹시 원래 2개씩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유가 어떤 건지 다양한 이유지만 그 사람의 체세포에 21번 염색체에 염색체 수가 하나가 더 있다거나 이런 식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두 개씩의 똑같은 크기 자리가 원래 2개씩밖에 없어야 되는데 왜 얘는 한 개가 더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전체적인 형태들은 바로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 염색체 위에 놓여져 있는 유전 정보가 ATGC, TTA, 블라블라블라블라 그 정보들이 어떤 배열 순서대로 놓여있는지까지를 외형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으로 판단할 수는 없더라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OX 문제나 이런 것도 나오니까 핵형 분석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자, 아까 제가 설명하다가 말았던 얘는 설명을 했잖아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거. 자, 백색증은 알비노증이라고요. 자, 멜라닌 생성 합성 효소가 이제 어느 정도 빛을 받았었을 때 우리 몸은 좀 타야 되는 게 정상적이야. 왜냐면 그 빛도 가시광선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광선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세포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 투여되게 되면 나의 어떤 그 정보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깊숙이로 못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피부가 검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 검게 된 멜라닌이 빛을 흡수를 해줘버리니까 깊숙이로 파장이 못 들어오게끔 해주는 형태인 거지. 근데 이제 그걸 합성하게 하는 효소의 유전 정보의 이상에 의해서 그게 안 되는 거야. 검어지지 않는 거야. 이제 색소를 안 갖고 태어난 거지. 검정 부분이랄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얗거나 머리털이 하얗거나 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백색증이 되는 거고, 이것도 유전자 돌연변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페닐케토누증은 뭐냐면 이것도 페닐알라닌이라는 특정 아미노산이 있어. 페닐알라닌. 근데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은 음식을 통해서도 섭취가 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고기나 육고기나 등등등에 많이 섭취되는 일종의 아미노산의 종류입니다. 아미노산 1번부터 20번까지 20여 종류가 있잖아요. 아미노산의 특정 이름이야. 걔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특정 효소가 있으면, 페닐알라닌을 다른 걸로 변화시켜준 특정 효소가 만들어져 있으면 페닐알라닌이 다른 형태로 바뀌어져. 그래서 에너지 대사에 사용이 돼서 소비가 돼요, 우리 몸에. 여러분 책에 보시면 페닐케토누증은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이를 타이로신으로 전환시키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의 종류를 특정 효소가 잘 만들어져서 이 효소가 타이로신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결국 또 다른 효소에 의해서 피로부산으로 바뀌어서 에너지 대사에 사용돼야 돼.
에너지 대사 사용돼서 힘을 내게끔 사용이 된다고. 필요부산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이 생명과학 2 하시면서도 세포업에 주된 기본적인 포도당이 최종적으로 바뀌어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입자야, 입자. 3탄당 입자. 근데 이 효소가 안 만들어진 거야.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얘가 안 만들어져. 그래서 음식으로 페닐 알라닌이 섭취되어 들어오면 얘가 얘로 안 바뀌어. 얘가 다른 산화된 상태로 쌓여. 페닐 케톤이라고 하는 케톤체로 쌓여.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 전반적으로 뇌의 신경세포망에 어떤 대사를 뭐 이렇게 차단시키거나 영향을 주는 거야, 안 좋게. 따라서 페닐알라닌이 얘로 대사되지 못하고 2단 단계 에너지가 사용되지 못하고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얘로 계속 쌓여가지고 얘가 중독이 쌓여가지고 우리 몸 신경계 이상을 주는 거야. 중추신경 이상이랄지 어떤 행동 이상이라는 형태들로 나타나는 거지. 오케이? 그게 페닐케톤요증이야. 페닐케톤요증.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검은색 소변을 보게 돼. 안타깝게도. 이런 증후 중에 하나로 검은색 소변으로 나타나더라. 페닐케톤이 쌓여서 검정색 소변으로도 나가는 특징을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거. 뭐 곰팡이 냄새가 난다거나 땀이나 오줌에서 피부에 습진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도 갖고 있어요. 고이들은 시험 범위가 된다 하면 좀 디테일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낭포성 섬유증 같은 경우는요. 자, 여러분 몸에서 점낭이 조절이 돼야 돼. 점액 점낭이 조절돼야 돼. 자, 자랑했습니다. 지금 지나가지고 나는 봤다. 나는 봤다. 자랑했어요. 자, 낭포성 섬유증. 점액이 조절돼야 돼. 점액. 근데 점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성. 점도 알죠? 쫀득쫀득한 점도. 그래서 혈액도 당연히 이제 너무 당뇨병인 경우도 그 혈액 안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게 돼버리는 나머지 여타의 어떤 특정 영향으로 이 점도가 너무 끈끈해지는 거야.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질환,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이제 합병증들이 여러 개가 나타나거든요. 당뇨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성의 점도 조절의 부분에서 되게 그게 점의 형태로 뭉쳐져버리는 형태로 조절되지 못하고 약간 어느 정도 흘러야 되는데 그게 조절되지 못하고 점도가 높은 형태로 조절이 돼버린 거지. 유지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호흡기에 또 뭐 기체가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전반적인 어떤 섬모나 또는 기관지에 이제 점액 성분들이 적당하게 만들어져서 얘를 먼지를 걸러내주고 공기는 들어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점도가 조절이 안 되니까 걔네들끼리 붙어. 그러니까 호흡기에 호흡을 할 수가 없다거나 혈액이 순환이 안 된다거나 그런 형태로 생명지장까지 올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이것도 낭포성 섬유증 형태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것도 유전자 돌연변 이상이야. 상비세포의 세포막에 염소이온의 투과를 담당하는 막단백질의 변이로 점도가 조절되지 못해서 그지? 끈적해지거나 또는 뭐 너무 점도가 높아진다거나 숨을 쉬기도 어려운 형태로 나타나는 형태의 증상들이 낭포성 섬유증. 헌팅턴 무드병은 40대 이전에는 어떤 그냥 증상이 없었어. 똑같아. 네. 어떤 차이나 이런 것도 보이지 않았어. 40대 이후부터 중추신경계 이상과 교란이 나타나는 거야.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나타나 버려서 전반적으로 몸의 움직임이 통제되지 못한 형태로 그리고 약간 뭐 치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루게릭병처럼 약간 몸의 운동이론의 이상들이 나서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마치 무인처럼 춤춘다라는 표현의 한자 의미야. 무도병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형태의 유전병입니다. 헌팅턴 무도병. 다 정해진 어떤 특정 정보의 돌연변 이로 염기 서열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형태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유전자 돌연변이었었다면, 오케이. 자,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울게요. 일단 이런 각각의 특징들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자,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는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앞쪽으로. 자,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는 얘는 핵형 분석으로 판단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핵형 분석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근데 이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수 이상 돌연변이와 구조 이상. 수 이상 돌연변이와 구조 이상 돌연변이 두 종류가 있고요. 수 이상과 구조 이상. 자, 그 다음 수 이상이 조금 더 복잡하고 여러분의 가계도 문제, 산업 유전의 가계도 문제와 믹스 매치돼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기본 개념을 잘 외워두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거기에 접근을 해서 문제를 여러 개를 풀어보다 보면 능숙해질 건데
아까 유전자 이상과 유사한 형태들로 간단한 내용은 구조 이상이에요. 얘를 먼저 하고 얘를 할게. 자, 구조 이상은 자, 염색체 구조 이상 돌연변이는 또 뭐가 있냐면 원래는 염색체 위에 놓여져 있는 정보가 그러니까 여러 유전자가 놓여 있으니까 뭐 어떤 걸 결정해준 A라는 유전자, 또 다른 걸 결정해준 뭐 B라는 유전자, 또는 뭐 C라는 유전자, D라는 유전자, 뭐 E라는 유전자가 이렇게 5개가 하나 염색체 위에 이 순서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하자. 그럼 체세포 분해를 할 때 원래 이 정보를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 똑같이 그 다음 세포로 또 그 다음 세포로 그 다음 세포로 이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 복제체가 완전하게 이용이 되면. 근데 원인은 모르겠지만 원래 이 번호 순서대로 놓여 있었던 유전자의 배열 순서로 되어야 할 이 염색체에 특정 정보, 여기 정원체 위에 윗대가리 정보들이 뭐 사라져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 유전 정보들이 다 발현이 안 돼버리니까 치명적인 형태로 어떤 표현형이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 증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결실이라고. 오케이? 또는 자 원래는 이렇게 순서대로 B, C, D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또는 B, C, D, E 있고 A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원인은 모르겠지만 A 정보들이 뭐 따따블로 더 많이 증폭돼서 하나의 염색체 위에 더 위로 붙은 거야. 원래 오리지널은 A, B, C, D, E 이렇게만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특정 유전자 하나가 뚫룩 붙어버릴 수도 있고 뭐 2개들이 뚝뚝뚝뚝 이렇게 따따블로 붙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형태는 중복이라고 해요. 중복. 더블 중복. 오케이? 그래서 원래 정보보다 정보가 적어도 그 정보, 거기 위에 놓여져 있는 유전자들이 발현이 안 되니까 치명적인 형태로 나타날 거고. 원래 정보보다 정보들이 여러 개로 형태로 중복돼도 그런 거 나타나는 거죠. 요즘은 그 수 이상 돌연변이랑 결실까지 합쳐져서 믹스된 형태의 문제가 수능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수 이상 돌연변이의 형태들만 조금 익숙해진 형태들로 얘들이 친구들이 연습을 많이 했어, 준비를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뭐 괜찮으려나 보다 라고 알았는데 근데 헐 이제는 중복과 또는 결실과 또는 수 이상과 같이 믹스된 형태의 문제가 나오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친구들이. 연습이 많이 돼야 돼. 그래서 오케이? 다양한 변수, 경우의 수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실도 있고요. 중복도 있고 또 뭐도 있냐면 이 2개가 서로가 약간 헷갈리기 좋을 수 있는데요. 안 헷갈리게 좀 개념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역위와 전자가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와 전자는 뭐냐면 여기는 아까 그냥 제가 괜히 드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갔다 왔더니 아무도 졸지 않아요.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어 지금. 아무도 졸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불꽃놀이의 신이 지금 너희들을 얼마나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텐션이 됐다고 보니까 지금 친구들 너무 깜짝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뭐야 이거? 자 여기 전자 2개. 자 여기는 원래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정보 유전자의 정보 배치가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를 그냥 실가닥처럼 표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형태인데 이렇게 염색사상에 이런 정보들이 하나의 염색사에 놓여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얘가 원래는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그런 형태로 이제 배치가 되어서 날아가야 되는데 일부가 꼬인 게 이렇게. 오케이? 꼬여서 원래 순서대로는 그대로 A, B, 뭐 C, D, E 이렇게. 오케이? 순서를 적었어. 지금 이렇게 된 순서대로 그대로 적었어. A, B, C, D 그 순서대로. 근데 이제 꼬이다가 그치? 걔가 그냥 정상적으로 잘 카피가 돼서 그대로 똑같은 형태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꼬여서 떨어져 나가는 도중에 복제된 이후에 떨어져 나가는 도중에 이렇게 붙은 거지. 여기 가운데가 약간 잘렸다가 가운데가 잘렸다가 요것들끼리 이렇게 붙어버리고 이렇게 붙어서 또 요것들끼리 이렇게 붙어버린 거야. 중간이 잘렸다가. 오케이? 그리고 쫙 펴지면 어떻게 되겠니? 그리고 쫙 펴지면 우리 오랜만이다. A, B, D, C, E 이렇게 되지. 오케이? 이렇게 가운데가 꼬였는데 가운데가 잘렸다가 앞과 뒤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붙어서 쫙 펴지게 되면 가운데 부분이 여기가 뒤집어서 나타나겠지. 이렇게. 오케이? A, B, C, D. 그래서 원래는 A, B, C, D, A, B, C, D 이 순서로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지? 하나의 염색사 내에서 정보가 부분적으로 꼬여서 뒤집어져서 붙은 거. 오케이? 하나의 염색사 위에서 정보가 꼬여서 뒤집어져서 붙은 거. 이렇게 돼버렸어. 되죠? A, B, C, D. 이건 여기입니다. 오케이? 여기. 그럼 전자는 뭐냐면 체세포 분열을 할 때 핵이라고 하는 공간이 되게 좁잖아. 그래서 핵막이 사라지고
넓은 세포질이라는 메인의 공간에서 각각 이렇게 막 염색체들이 이렇게 있다가 가운데 모두 다 정배열해가지고 반으로 딱 나눠지잖아. 세세포 분열을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공간이 세포랑 공간이 코딱지만하고 좀 작으니까 원래는 진짜 드라마틱하고 아름답게 잘 해서 홍해처럼 쫙 갈라져서 염색 분체들이 단위동해서 잘 나눠갔는데 이제 공간으로 생각해봐. 실수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전혀 상동이 아닌 사이에서 전혀 상동 염색체가 아닌 사이에서 9번과 22번 사이의 정보의 믹스 매치가 일어나버릴 거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지금 나는 전자를 설명하면서 여기는 한 염색체 내 정보가 거꾸로 뒤집어져 붙어버린 거고 전자는 하나 염색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염색체야. 대표적으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있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얘는 왜 생기냐면 원래는 9번 염색체, 22번 염색체 9번은 9번끼리 22번, 22번끼리 거기에 놓여져 있는 정보들이 잘 발현돼야 되는 게 맞아. 오케이? 그런데 9번에 있었던 정보가 I, J, K라고 하자. 그다음 이 22번에 놓여졌던 정보가 A, B, C, D, E라고 하자. 오케이? 여러분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못을 보면 저게 이제 I는 I, J, K 여기 A, B, C, D는 A, B, C, D 그런 순서대로 딱 이렇게 잘 얍자리 분리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 I, J, K가 이렇게 오버랩이 된 거예요. 약간 I, J, K 오케이? 그러다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지. 복제해서 이제 이렇게 복제된 다음에 그대로 I, J, K 복제돼서 A, B, C, D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복제해서 떨어져 나가려다가 재조합이 일어난 거야 중간에서. 그래서 요런 식으로 붙은 형태의 염색체 하나랑 A, B, J, K 오케이? 또는 요런 식으로 붙어서 떨어져 버린 I, C, D 이렇게 돼버린 거지. 원래 CD 위에 AB가 있어야 되고 그치? CD 위에 AB가 있어야 되고 맞죠? IJK면 I 위에 I 밑에 JK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갖다 붙어버린 거지. 전혀 다른 염색체 위에 요렇게 그지? 그래서 그렇게 믹스된 형태로 만들어진 9번 염색체 위에 22번 정보 일부가 붙어서 만들어진 것 때문에 거기서 발현된 어떤 그 혈액세포들 때문에 만들어진 형태가 대표적인 만성골수성 백혈병 9번과 22번 사이 염색체의 전자 9번 염색체 정보 일부와 22번 염색체 정보 일부가 붙은 거 전자에서 붙어버린 거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유전병적인 증상들의 특징이 있었잖아 그지? 아까 뭐 알비노증 그죠? 그다음에 헌팅턴 무적병 결핍 대표적으로 결핍에 의한 증상들은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어요. 처음 이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인데 원래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약간 비슷하긴 하대 우는 소리 자체가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좀 더 심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인 어떤 장기 기형들을 많이 갖고 태어나서 수술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여러 수술을 하더라도 뭔가 트러블이 계속 생기고 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4살 되기도 전에 많이 죽기도 했었어. 그걸 연구하는 닥터 의사들이 이제 논문을 이렇게 분석해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기술이 발전해서 핵형을 분석해봤더니 그 아이의 모든 세세포에 5번 염색체 윗대가리 정보가 없었던 거야. 5번 염색체 위에 있는 정보가 완전 소실돼버려서 그 위에 있는 정보의 발현들이랄지 그 위에 놓여져 있는 유전자가 제대로 뭔가 해보지 못했겠지. 거기에 있는 정보가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장기도 기형적으로 태어났을 거고 그러다 보니 어떤 성대에서의 어떤 발달도 미숙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대표적인 증후로 나타나는 게 고양이 울음과 비슷한 소리였지만 그 울음소리만 고양이였던 게 아니라 어떤 그 정보의 발현의 미학에 의해서 장기의 기형이랄지 이런 것들도 다 태성적으로 갖고 태어나서 4살 이전에 4살 이전에 대부분 죽주라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결실의 대표적인 증후군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야 묘성 증후군이라고 또 해 묘성 증후군 고양이 울음 증후군 많이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고양이 울음 증후도 있고요. 7번 염색체의 결실에 의한 윌리엄스 증후군도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7번 염색체 위에 자 2만 명당 1명의 비율로 나타나면 7번 염색체 결실이 있다. 정신지체나 발달지체가 나타나는 형태로 나오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몇 번 염색체라고 지정할 거 없고요. 딱 그림을 보여주고 뒤집어지면 넌 여기 그리고 여기 전자 같은 경우도
정해져 있는 형태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9번과 20번 사이 정도에 이렇게 크로스오버 형태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수위상을 들어가기 전, 자, 저는 좀 숨을 돌 테니 여러분이 머리를 좀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책을 넘겨서 어디냐? 자, 기본 내신 기초 문제 중에서 228쪽에 5번, 2번, 5번, 6번. 256이요? 예, 2569, 9, 네? 너무 많은데? 2569. 네 문제인데? 2569 해주세요. 2569. 2569. 2번에 자, 어떤 동물의 정상 세세포인데 보니까 어때요? 228쪽 2번 보니까 다 정상과 비교했을 때 나는 어때요? 중복이 됐네요. D가 그죠? 다는 어떻습니까? 크로스가 됐죠. 서로 다른 염색체상의 정보가 크로스가 돼서 전자가 나왔습니다. 전자가 맞은 4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비상동 염색체 일부가 믹스오버가 돼버렸어요. 자, 일부가 믹스오버가 돼버린 게 뭐가 되더라? 전자 되겠습니다. 자, 4번 전자. 자, 정상인과 태아의 핵형의 일부입니다. 보니까 정상에는 1번과 4번과 11번과 18번이 정상적인데 태아는 1번의 정보가 저기 11번에 갖다 붙고 11번의 정보가 4번에 1번에 왔다 갔다 붙었죠. 관찰 잘해야 돼. 자, 생물은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른가에서부터 모든 문제 파악의 시작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전자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갈게요. 남모양 석회의 균열점. 뭘 했어요? 정상적인 형태의 베타사슬에 해당하는 뭐가 있었어? 아미노산들을 결정해주는 베타사슬의 정보들이 쭉 있었는데 특정 염색체 하나만 딱 바뀐 것 뿐이야. 그랬더니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자, 염색체 수는 정상적으로 46개를 갖는데 그런데 표현형이 다른 것 뿐이죠. 단백질의 표현형이 다른 것 뿐이죠. 왜? 유전 정보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되나요? 색상은 정상과 다르지 않아. 똑같이 2인이에요. 두 개씩 있는 건 정상이고 염색체 외형은 다 똑같아 보여요. 거기 위에 놓여져 있는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을지는 또 다른 거죠. 오케이. 자, 디테일한 개념이 조금 헷갈리시면 저한테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자, 앞으로 오십시오. 오케이. 전체적인 개념은 거의 다 했고 어디냐? 염색체 수 이상. 219쪽 아래와 220쪽 부분인데 220쪽 부분을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염색체 수 이상. 자, 유전자 예상했으니까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 중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방금 구조 이상 설명했어요. 구조 이상. 여기 전자, 결실, 중복. 이렇게 구조 이상 먼저 설명했어요. 얘네 둘 다 핵형 분석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핵형 분석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 이상은 자, 그러니까 수 이상의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야.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가 좀 웃기긴 하지만 수이상이라고 하는 형태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형태들은 이런 게 있어. 자, 이런 게 수이상의 이수성과 배수성이 있고요. 자, 동물의 경우 배수성은 대체적으로 빨리 단명합니다. 자, 배수성은 그 아이가 이제 우린 다세포 생물이니까 여러 세포가 있겠죠. 근데 여러 세포들이 막 모아서 붙어진 게 아니잖아. 원래 하나의 수정란이 계속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기관을 만들고 기관들끼리가 여러 개가 이제 세트 묶어서 기관계 개체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배수성은 하나의 체세포 안에 4N 배수체. 그런 4N 배수체로 계속 체세포 분열해서 4N 형태를 가지고 있는 체세포들이 막 모여서 다세포성 개체를 이루는 거야. 오케이? 근데 동물을 가지고 그렇게 실제 실험을 해봤어. 쥐나. 오케이? 걔네들 가지고 막 배수성을 일부러 이제 생명공학 실험을 통해서 2N짜리 체세포들끼리 융합을 시켜서 어떻게든 뭐 이렇게 계속 분열을 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줘가지고 막 만들어내봤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되게 성숙할 것 같고 빨리 뭔가 잘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실제 그러지 않아. 빨리 진행이 돼서 노화가 일어나서 빨리 죽거나 제대로 뭔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동물은 4N이나 6N이나 8N 같은 배수체는 없습니다. 오케이? 많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해. 많이 빨리 단명해서 죽어버리니까. 증상이 관찰되거나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저는 지금 221쪽 아래 먼저 하고 있어요. 배수성 돌연변이 아래 221쪽 아래 먼저 하고 있어요. 배수성 돌연변이. 그런데 동물은 그런 증상이 잘 관찰되지 못하는데 식물은 자, 일부러라도 그런 걸 일으켜주면
동물이 이용해 먹을 가치는 있더라는 거. 어떻게 이용해 먹냐? 자, C가 약해져요. 배수체도 그러면 C가 약해져. 그러니까 4M 배수체. 우리가 잘 먹는 바나나 있죠, 바나나. 거의 6M 배수체예요. 걔네들은 그 꽃이 피게 하고 그 꽃에서 만들어진 수술과 암술대들끼리를 서로 수정을 시켜가지고 뭐 열매를 맺혀서 자손을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식물은 유성생식과 무성생식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유성생식은 생식세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수정해 해서 열매 안에 씨, 그 씨가 또 흙에 뿌려져서 거기서 또 개체가 똑같이 태어나는 거야. 씨에서부터 종자에서부터 태어나는 거. 씨를 만들게끔 해주는 수정이 유성생식이야. 여러분이 꽃 보고 아 이쁘다 하지만 그 꽃 안에 수술에 꽃가루가 있고 그 꽃가루가 일종의 정자고요. 5월달이나 3, 4월달 되면 꽃가루 겁나 뒤지게 많이 흩날리잖아요. 그것들이 수정돼서 결국은 우리가 뭐 표면적으로 자주 보이는 건 아니지만 열매가 생기고 열매 안에 있는 씨가 식물의 베이비예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씨를 뿌려서 번식하는 형태가 유성생식이라면, 그치? 그렇게 수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똑같은 혈물 개체가 감자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감자는 번식 방법이 감자로 번식해요. 감자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감자에 이렇게 약간 눈 있죠? 눈이라고 하는 부분 일부분 이렇게 잘라가지고 약간은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걔를 그냥 뚱뚱뚱뚱뚱 뿌려놓고 물 주면 거기서 또 똑같은 뿌리 줄기 잎이 자라나 감자가. 그냥 그런 식으로 자신의 뿌리나 줄기나 잎의 일부로 번식하는 방법이 그게 식물의 대표적인 영양생식이에요. 따라서 일부러 실험실에서 열심히 이렇게 배체를 만들어줘, 유기물 배수체를 만들어줘서 성체로 태어나져 있는 바나나의 일부, 뭐 뿌리나 줄기나 잎의 일부를 또 꺾다가 좋은 토양에다가 꽂아. 그럼 거기서 또 똑같이 자라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배수체를 만들어서 우리 동물에게 유익한 게 뭐가 있냐면, 식물 입장에서 배수체가 만들어지면요, 씨가 없어요. 동물은 씨 없이 먹기 편하잖아. 씨는 약화시킨 대부분 약화시킨 반면에 그 주변에 양분을 되게 강도를 높여서 많이 번식해. 어차피 내가 자손 번식 못 시킬 거. 씨가 약하니까 과육이라도 많이 풍부하게 배출해놓는 거야. 근데 동물 입장에서 그 과육을 다양하게 강도 높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배수성 돌면이는 일부러 식물들 잡종이나 육종을 통해서 배수성들을 많이 일으킨다는 거죠. 6M 배수체나 뭐 4M 배수체나 뭐 8M, 딸기도 되게 커질 수 있어. 씨는 약화시켜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얻어내는 게 배수성 돌면이가 되는 거죠. 육종을 통해서. 네? 자, 실험은 뭐 화학적인 형태의 돌면을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화학적인 형태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여러 번 세대의 육종을 통해서 얻어내는 방법들이 배수성 돌면. 식물에는 있더라. 동물은 없더라. 씨 없는 수박도 약간 3M 배수체입니다. 씨 없는 수박도.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레알은 이송 돌면. 야를 할 거예요, 야를. 자, 이송 돌면 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형태냐면, 보통 모든 개체가 두 개씩 한 세트로 이루어진 EM 배수체죠. 그쵸? 오케이? 근데 어떤 사람을 봐봤더니 약간 선천적인 약간 그 발달의 장애를 갖고 있네. 정서장애나 지체장애나 이런 거 약간 갖고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연구가 됐겠지. 그래서 그 사람의 체세포를 떼서 실험실에서 체세포 분야를 중기대로 스탑을 시켜서 이 사람의 체세포에 어떠한 염색체의 배열을 보이는지 봤더니 특정 염색체가 나머지는 다 2개씩 엄마 아빠로부터 이렇게 쌍을 박아서 2개씩 있는데 둘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런 형태로 모두 다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그런 형태의 체세포도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의 체세포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수정란에서부터 계속 체세포 분열이 계속 연달아서 하나의 염색체를 더 갖는 그 특정 부분의 염색체 하나를 더 갖는 형태로 복제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서 EN에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염색체 수가 나머지는 다 2개씩 있는데 하나가 더 있거나, 그치?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46개인데 47개겠지. 또는 어떤 사람은 2개씩 잘 있는데 하나가 아예 없고 딱 하나만 있거나,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지. 그래서 EM 플러스 1, EM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일수성 돌면이는. 자, 그런 징후를 어떤 형태로 보이냐면 상염색체의 염색체 수위상이 있을 수 있고 성염색체의 염색체 수위상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 먼저 이런 증상을 보이는 형태들의 증후군의 이름을 먼저 설명해 줄게요. 증후군 이름을. 자, 상염색체 수위상. 상염색체 수위상. 자, 상염색체 수위상에는 여러분이 이제 전형적으로 많이 보이는 다운 증후군이 있어요. 남자, 여자 다 얼굴 생김새 쉐입이 비슷해요.
이제 가시면서 뭐 다운증 쳐보시면 유튜브에 쳐보시면 아 남자든 여자든 전형적인 형태의 얼굴 형태를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보통 40세 이후까지 오래 사는 경우를 많이 못 봤대. 그리고 이제 선천적으로 약간의 이제 지적장애나 이런 거를 정서장애를 좀 갖고 태어나고 안에 장기도 좀 안 좋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도 가지고 있는 형태로 태어난 형태인데 그거는 21번 염색체가 3개인 형태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다운증후군이라고 표현하고요. 모든 체세포에 다 그래요. 이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다 18번 염색체를 3개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얘도 지적이나 정서장애나 여러 가지 정서 발달의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에드워드 증후군이죠. 에드워드. 자, 그럼 성염색체 수의상으로는 자, 상염색체는 44개를 똑같이 정상적으로 갖고 있어. 근데 남성화가 덜 된, 그러니까 외관상 1차 생식기를 갖고 태어났어. 1차적인 생식기를 남성으로 갖고 태어났거든? 그런데 2차 사춘기 이후에 발달이 안 되네. 그러니까 외관상 남자인데 더 이상 남성화가 안 되는 남자. 그치만 문제 풀 때 남성으로 봅니다. 자기도 문제 풀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엄마 아빠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비분리가 일어났던 생세포와 한 분은 정상 생세포가 만나 수정됐는데 얘 뭐 이렇게 번호가 얘가 3번이고 4번이면 4번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을 갖고 있는데 얘는 염색지수가 성염색지수가 하나가 더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를 우리는 무슨 증후군이라고 하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 자, 글자 수가 길죠? 이때까지 중에서 제일 깁니다. 기니까 너는 하나가 더 있구나. XXY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고 클라인펠터 증후군. 또 뭐가 있냐? 성염색체 수가 자, 한 개만 있는 경우가 있어. X0탑. 자, 이건 외관상 여성입니다. 외관상 여성이야. 여성인데 2차 성징이 안 나타나는 여성이야. 여자야. 여잔데 생리현상도 안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네 분의 경우는 다 모두 그 세대로 끝이야. 생세포를 만들 수 없어. 이분도 다. 오케이? 외관상 여성이긴 한데 여성화가 안 돼. 생리 안 나타나고요. 이거 남성화가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소나 정상적인 안소의 발달이랄지 이런 게 안 생기는 거야. 이런 경우는 외관상 여성이야. 이거 여성으로 취급해? 이름 뭐냐면 얘는 지금 염색지수 여기는 45개고 여기는 47개겠지 이렇게. 얘는 터너 증후군이야. 터너 증후군. 이렇게. 넌 터너, 넌 클라인펠터 이렇게. 그래서 증상의 특징들 연결지어서 이름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이수성 도르면은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이수성 도르면에 대한 어떤 특징들은 방금 설명해서 들었고요. 그 특징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 220쪽 더 알기를 설명할 거예요. 220쪽. 일단 지워도 되죠? 그 친구가 그런 특징을 가진 친구가 태어났다라고 합시다. 그런 특징을 가진 친구가 태어났는데 원인은 그 수정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난자가 있고 정자가 있었잖아. 이 정자 여러 개가 대실했겠지. 수정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런 원인이 생긴 게 아니야. 오케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경우에 만들어진 생세포.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아빠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빠 쪽에서 비정상적인 정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아빠의 정소라는 장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질 때 그 정자에 들어있는 염색지수가 원래는 23개만 있어야 되잖아. 하나씩 해서 23개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감수 1분의 1이 비불린지 감수 2분의 1이 비불린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22번이 하나가 더 있는 경우에 만들어진 그 정자가 수정에 참여한 거지. 그러면 엄마 쪽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아빠 쪽이 원인지 엄마 쪽이 원인지 단정하는 게 아니라 엄마 쪽은 하나씩 해서 다 N으로 있었어. 근데 아빠 쪽에 염색체의 생세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염색지수가 정상적이지 않게 분리가 돼서 하나씩 다 있었는데 21번에 하나가 더 있는 그 형태의 아이가 둘 다가 수정에 참여했고 보통의 경우는 얘가 체세포 분열이 이제 제대로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 발생의 중간 과정에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그냥 생리현상으로 벌어지거나 잘못되면 더 이상 안 되면 그냥 월경현상으로 벌어진다고. 근데 그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잘 계속 체세포 분열해가지고 온전한 개체로 진행해서 나온 거지. 수정돼서. 다 이런 케이스야. 이유성 도르메인들은. 오케이? 그래서 원인은 뭐더라? 자,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생식세포 형성 과정. 아빠 쪽이든 엄마 쪽이든 생세포 형성 과정에서의
염색체 수 비분리 때문이야. 그래서 염색체 수가 비분리가 일어난 비정상적인 생세포들이 수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비정상적인 형태들이 어떤 케이스에서 만들어지느냐? 감수 1분열 비분리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감수 1분열 과정에서 비분리가 만약 일어났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럼 감수 1분열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자, 원래는, 자, 내가 이해는 다 그리기 힘드니까 4개짜리로 표현을 해줘볼게. 이해는 4짜리로 표현을 해줘볼게.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자, 지금 현재 얘는 뭐라고? 아빠 쪽이라고 합시다. 그래, 그럴 수 있을까? 엄마 쪽이라고 합시다. 엄마의 난소에서. 난소에 있는 난원세포예요, 지금. 원래 얘는 46개를 다 그려야 되는데 46개 다 그리기 힘드니까. 그지? 4개만 그리면 그리면 지금. 자, 그러면 난원세포가 2회짜리 난원세포가 먼저 유전 정보를 복제하고, 그지? 2배로 복제하고 난 다음에 감수 1분열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원본 있었어. 그지? 원본 있었는데 복제하고 나눠지는 과정에서 잘 나눠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자, 원래 하나씩 원본 있었는데 복제하면 복제돼서 이렇게 너 염색체가 됐죠. 그럼 감수 1분열 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면 1분열 때 요 1번에 해당하는 염색체와 요 1번에 대한 염색체 상동 염색체들끼리가 붙죠. 그죠? 제1분열이 완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하나의 세포에 뿅 들어가잖아. 그죠?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면. 그리고 나서 제2 감수분열 때 이것이 정상적으로 뿅 나눠지죠.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지. 염색 분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 기억나죠? 이건 정상 케이스예요, 방금. 복제 붙었다가 상동 염색체들끼리가 분리가 되고, 그죠? 무작위적으로 1번은 1번끼리, 2번 2번끼리 이렇게 분리가 될 수도 있지. 1번 이렇게 갔지만 2번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다양하게 갔잖아. 그치? 기억나지? 자, 2n에서 N으로 나눠진 다음에 이렇게 N자리로 있었던 것들이 다시 염색 분체들만 분리돼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지금 오류는 뭐야? 모든 염색체 풀로 비분리가 된 게 아니라 특정 염색체 하나만 비분리가 됐는데 그 비분리됐던 위치가 만약 감수 1분열 때 비분리라면 내가 크라인펠터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볼게. 크라인펠터가 아니겠다. 그냥 성염색체로 예를 들어볼게. 성염색체. 이해는 46개를 다 그리기 힘이니까 이해는 4개짜리. 여기는 지금 상염색체인데 여기는 지금 X염색체라고 해봐. X2개, X염색체. 그럼 얘가 일단 유전 정보가 복제돼야 돼. 원본을 바탕으로 카피했고 원본을 바탕으로 카피했어 이렇게. 맞죠? 카피했어요. X염색체. 근데 감수 1분열 때 비분리 된 거야. 감수 1분열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했던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뿅뿅. 자,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각각 이렇게 나눠져. 오케이? 그런데 성염색체인 X염색체가 원래는 얘가 이렇게 잘 나눠져야 돼. 양쪽으로 나눠져야 돼.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요것이 한꺼번에 2개가 이쪽으로 가고 얘는 안 가는 게 이쪽으로 없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N으로 갔는데 여기 요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갔어. N으로. 근데 성염색체가 이쪽으로 같이 갔어. 2개가. 염색체가 지금 하나, 2개 같이 갔죠? 여기는 없어. 없어. 없는 거야. 여기는 상염색체가 없어. 그럼 보통 여기까지 경우에 이 염색체들이 같은 세트로 하나씩 있으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N이라고 표현하잖아. 정상적으로 염색체가 하나씩 있으면 다 N이라고 표현하잖아. 그치? 정상적으로 여기가 하나씩 다 있으면 N이라고 표현하잖아. 근데 하나가 더 있네. 그치? 그래서 N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지금 나는 모든 걸 다 그리기 힘드니까 지금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2개만 놓고 일부 얘의 비분리를 설명하는 거야 지금. 그치? 그래서 N으로 있었던 형태 중에 3은 정상적으로 N으로 갔는데 하나가 더 간 거고 여기는 안 간 거야. 자, 감수 1분열에서 지금 비분리가 일어났어. 1분열에서 비분리 하나가 더 붙어서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또 2분열 비분리야. 그거 아니야. 문제 풀 때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그 다음 연쇄적으로 이 다음 케이스에서 감수 2분열 비분리까지 연동으로 일어나냐. 그거 아니고 1분열이 비분리가 됐다면 상동염색체가 비분리돼서 감수 1분열이 비분리가 됐다면 자, 원래 감수 2분열 과정은 어떤 분리야? 이렇게 됐던 염색체들의 염색 분체가
각각 잘 찢어지는 거잖아. 정상적인 감수 이분열은. 얘의 염색체의 염색 분체들이 잘 찢어지는 거잖아. 잘 찢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그래서 감수 이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나. 그럼 얘는 이분열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데 여기는 원래 염색체가 없으니까 염색체가 없어요? 없어요. 성염색체가 없지 지금. 성이 없어. 근데 상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갔어. 하나 뿅. 그죠? 여기까지 이 모양이 그대로 있으면 다 n인데 얘는 n이 하나가 없지. n-1. 그치? 정상적으로 23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잖아. 염색체가 하나가 없잖아. n-1겠지. 그치? 맞지? 오케이? 근데 깜짝 놀랐어요. 1분열이 비분열이라서 아예 지금 성염색체 X가 지금 두 개가 다 가 있어 지금 현재. 오케이? X가 두 개가 다 있는 다 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돼? 2분열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냐? 그거 아니야. 2분열은 어떻게 돼? 모든 염색체가 가운데 다 배치가 돼. 그리고 그 염색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모양이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 X 염색체도 가운데 있고 또 이 X 염색체도 가운데 그대로 있고 저 상염색체는 또 그대로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너 가고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 하나의 세포. 또 너도 가고 간 거야. 그럼 X에 해당하는 염색 분체 하나와 또 X에 해당하는 염색 분체 또 하나가 또 하나의 염색체 하나의 세포 안에 또 간 거지. 그러니까 이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딸세포 두 개는 각각 어떻게 되는 거야? X 염색체가 하나 또 있는 거야. 돼요? n+1이잖아 여기. 그리고 여기서 또 세포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 그지? 그러면 상은 그대로 하나씩 있는데 성은 이게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고. 이 그림이 아니라고.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그림이 아니라 저렇게 두 개가 있게 된 X염색체가 가운데로 이렇게 배치돼서 나의 염색분체, 너의 염색분체 각각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서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가? X염색체가 두 개 있게 되는 상태로 되는 거야. 너도 X. 잠깐만요. 안 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한쪽 라인까지만 있으면 정상적으로 n이야. 근데 하나가 더 있잖아. 그지? 한쪽 라인까지만 있으면 n인데 하나가 더 있잖아. 그래서 여기도 n+1이면 거기에 의해서 감수 2분열까지 완료되면 너도 n+1짜리 여기까지 감수 1분열, 여기까지 감수 1분열 1분열 때 비분해서 한꺼번에 가고 얘는 염색체 없고 없었던 모습으로 그대로 없는 거로 가서 n-1 여기는 n+1 그러니까 가장 쉬운 내신 문제는 뭘 주고 이걸 주고 맨 마지막에는 이 모습들을 주고 넌 1분열 비분이니 2분열 비분이니 라고 유추하는 단정 지어주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기도 하고요. 감수 2분열은 쉬워. 2분열 비분리는 1분열은 정상적으로 갔어. 오케이? 감수 2분열 지금 1분열 비분리 끝났어. 2분열 비분리는 훨씬 쉬워. 어떻게? 정상적으로 1분열이 끝났어. 1분열이 끝난 그림이 어떻게 돼? 두 개로 있었던 여기의 모습에서 자 남자 걸로 할게. X, Y야. 성으로 할게. 여기는 상이야. 오케이? 1분열은 정상적으로 가니까 너 가. 1분열이 정상적으로 갔어. 1분열이 정상적으로 되니까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너는 성염색체 X, 너는 Y. 이렇게 갔어. 성염색체가. 너는 Y. 그다음 상염색체 정상적으로 있고 있어. 감수 1분열은 정상적으로 됐어 얘들아. 상 정상적으로 나눠졌고요. 성 정상적으로 X 염색체, Y 염색체 이렇게 갔어요. Y 거. 돼요? 오케이? 그런데 어디에 문제였냐? 자, 뭐 이렇게 문제마다 지정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수도 있어. 자,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나는데 2분열에서 한쪽은 정상적으로 가는 이쪽 한쪽이 문제였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2분열 때 염색 분체가 분리돼야 되는데 이쪽에 있던 이 염색체가 이 성염색체가 한쪽으로 다 풀려버린 거야. 여기는 안 가고 한쪽에 가서 다 풀려버려서 두 개의 염색 분체 형태로 남아버리는 거고. 돼요? 오케이?
근데 이쪽은 안 갔어요. 없어요. 성염색체가. 오케이? 근데 이 염색체, 이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들로 분리가 됐어요. 상염색체는 요렇게와 요렇게고. 그러니까 상은 정상적으로 여기 가고 여기 가고 똑같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염색 분체가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서. 근데 성염색체는 이게 원래는 하나씩 나눠가야 되는데 안 나눠가고 한쪽에 가서 같이 못 박아서 풀려버린 거야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경우도 있어. 그지? 원인? 뭐예요? 원인 물어보지 않아. 우리 아직 못 파악했어. 생명과학자들도. 근데 그렇게 나타나는 형태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런 병들이. 그래서 이쪽으로 같이 가버린 거고. 그래서 너는 지금 염색 분체가 비분리인 거야. 이쪽 코스에서. 그치? 염색 분체 비분리. 그러면 얘는 n이야? n-1이야? n+1이야? 뭐로 표현했는데? 너? n-1이죠. 왜? 이렇게 n으로 같이 다 있으면 n인데 n 중에서 성염색체가 없잖아. n-1이잖아. 그럼 너는 어떻게 해? 여기까지는 n이지. 근데 지금 성염색체 중에 x염색체가 여기 이쪽으로 같이 가서 동시에 여기서 풀려버렸잖아. x염색체가. 그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n인데 하나가 더 있으니까 n+1이지 너는. 그죠? 근데 감수 이분열 비분리는 뭘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서는 정상이야.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이렇게 한 거고 이쪽. 근데 선생님 그럼 항상 왼쪽 이쪽만 비분리가 되는 게 감수 이분열 비분리니까 그거 아니야. 문제마다 달라. 그러니까 여기는 비분리가 되는데 이쪽은 n으로 정상적으로 풀린 케이스들 이 전체적인 판에서 감수 이분열 비분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정상적으로 상은 상대로 가고 y는 y대로 가고 이렇게 y는 y대로 가고 이렇게. 그러니 하나씩 있으니까 반개씩 있으니까 너는 n이고 n이겠지. 그럼 아까와 다르지. 아까 감수 1분의 비분리는 n+1, n+1, n-1, n-1로 풀리잖아. 근데 감수 2분의 비분리는 여기까지는 똑같이 n이야. 왜? 상동염색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됐잖아. 상동염색체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잖아. 이렇게 얌전히.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n이야. 근데 마지막 2분의 단계에서 한쪽으로 같이 풀려서 너는 n+1이요. 너는 없어요. n-1이요. 이쪽은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들이 분리가 돼야 되니까 n이요. n. 얘랑 다르죠. 그래서 아래 거의 케이스를 가지고서 유출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고 그것들이 믹스돼서 획형은 정상인데 아빠 쪽도 비분리했던 거와 엄마 쪽도 비분리했던 것이 만나가지고 유전병이 없어지는 나왔다라고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전병 문제 기본 개념으로부터 그것들을 이제 추론해 나가는 문제들을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 나가야 되겠죠. 우린 지금 대단한 걸 했습니다. 왜? 불꽃놀이도 봤는데 개념도 끝내버렸어. 대박이야. 자, 그래서 숙제는 여러분 고이들은 당연히 우리 수업 때는 못 오니까요. 진도 빼셔서 자체적으로 시험 공부하셔야 되겠죠. 야, 우리 생태계 나온다고 해서 진도를 나갈까? 수업 때 와서 공부할까? 그러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도 눈이 그죠? 나도 싫어. 나도 싫다. 각자 공부를 좀 다이렉트로 하셔가지고 제가 고이들은 235쪽까지 풀어오시고요. 기본 개념 하시는 분은요 231쪽까지 완성해야 돼요. 231, 235